자, 여김없이 찾아온 2019년 8월 3일 스타트하게 됐네요. 미스테리 공포. 작년에 이어서 이번 연도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스테리 공포. 뭐 방식은 작년이랑 똑같고요. 우리 참참참님이 또 펩시기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는 전자선 끌게요. 이거 뭐 보통 제가 혼자 씨부리는 그게 많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전자선 끄도록 하겠습니다. 펩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대충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미스테리, 공포 미스테리, 귀신 이야기들 위주로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는 없어요. 엄청 많이는 없고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귀신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는 없고 미스테리 플러스 공포입니다. 미스테리 플러스 공포. 뭐 기괴한 현상들, 뭐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 말 그대로 미스테리한 현상들,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 있죠.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요런 것들도 이제 미스테리한 것들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썰 자료들도 많이 좀 같이 끼워 넣었어요. 왜냐면은 중복 자료를 좀 피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썰 자료 위주들 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 썰들 중에서 너무 장문이거나 장문이더라도 좀 내용에 몰입감이 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다가 뭐 거르고 걸러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잠깐만 세팅 좀 하고 창을 좀 이렇게 띄워야 되거든요. 맞춰서 해야 돼서. 됐다. 그리고 사진 없는 거, 영상들도 좀 최대한 개인이 직캠으로 찍은 영상들 이런 거 위주로다가 찾아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아마 한두 시간 정도? 그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분량 짧으면 1시간 좀 넘게, 길면은 2시간 좀 넘게, 그 정도? 자, 오늘의 첫 번째 볼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들 보고, 잠깐만. 여기서 제가 이제 골라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 자료 정리까지 다 이렇게 강도별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시 볼 자신이 없더라고. 이게 몇 달 전에 찾아놓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시 내가 이거를 분류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거기까지는 안 돼 있으니까. 뭐 어느 날은 존나 무서운 것들 좀 몰려있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좀 좀 심심한 것들 몰려있는 날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점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볼 이야기. 잠깐만, 다른 이거랑 섞여 있어서. 실화 괴담 이야기네요. 실화 괴담 이야기. 검은 여자라는 실화 괴담 이야기. 요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화 괴담. 잠깐만.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먼저 보도록 해야겠다. 혹시나 인터넷을 보시면서 봤던 자료들이라면은 스포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스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스포를 자제해 주시고, 아는 내용이라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2007년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갈증을 느껴 눈을 떴습니다. 집안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물을 마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살던 집에 제 방은 부엌과 붙어 있었고 방문 바로 앞에는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정수기에는 언제든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항상 제 컵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컵에 물을 받아 마시려는 중 문득 거실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소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안 꺼놨다. 잠깐만요. 전자해성 좀 꺼놓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 맞나? 에드블룸 팬가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소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여자가 앉아있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자 전 아직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꿈을 꾼 모양이었습니다. 별꿈도 다 있다 싶어서 다시 물을 마시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현실감 있는 꿈이라 생각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정수기 위에 컵을 집어 물을 따랐습니다. 컵을 입에 가져와 물을 마시려는 그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거실을 보았습니다. 검은 여자는 아까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또다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슬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리에 앉아 정신을 조금 가다듬었습니다. 꿈은 아니라는 확신에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따르다가 문득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노란 미등이 켜져 있었고 거실 가운데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서 있던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컵을 입에 가져가며 거실로 걸어가서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모습이 순식간에 그 검은 여자의 형체로 바뀌었습니다. 크게 놀라며 깨보니 이번에도 제 방 침대 위였습니다.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컴퓨터에 전원을 넣었습니다. 윈도우가 부팅되자마자 급하게 아무 음악이나 영상을 틀어놓고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여자는 자리에 앉아있었고 두 번째엔 일어서 있었고 세 번째에는 거실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서히 이 방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 문을 열면 그걸로 끝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도저히 방문을 열어 물을 마시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나서 활동하기까지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 이후로 검은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한밤중에 방 문을 열 때면 제 자신이 정말 깨어있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곤 합니다. 요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블로그 글에 있던 짤막한 그림 스크랩이었습니다. 자, 정말 간단한 이야기였는데 요 이야기는 저는 믿어요. 왜냐? 제가 유일하게 가위를 눌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한 번 눌렸을 때 이거랑 똑같습니다. 완전 조금 다르긴 해요. 소파에 앉아 있었던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꿈에서 깨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했던 똑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까지 똑같아. 집에 일어나서 집 배경이고 이 색깔이야. 전 너무 이걸 보면서 좀 너무 공감 가고 소름이 돋았던 게 이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잖아요. 이 색깔이에요. 정확히 이 색깔, 이 새파란 뭔가 이 새벽에 동트는 듯한 이런 색깔 있죠. 이 배경의 색깔이고 집이 뭔가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여름이었는데 이맘때쯤처럼 여름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파 위에 이 검은 형체가 앉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귀신 얼굴이 이렇게 있었어요. 눈이 푹 패인 그 귀신 얼굴이. 그래갖고 그걸 딱 깨면은 이제 내 방 안이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또 꿈이고 또 밖에 나가면 걔가 또 있고 완전 똑같은 경험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 어렸을 때. 근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제 똑같은 꿈이나 이제 가위를 눌린 적이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가위 눌림이라고 할 만한 걸 겪었던 게 이제 이 똑같은 썰이 아닌가. 근데 보면은 이 가위 눌림 썰을 보면은 보통 비슷합니다. 보통 자기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꿈에서 깨는 듯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보통 가위 눌리면 이제 몸이 안 움직이고 막 이제 눈만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실화 썰들 이런 걸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가위를 눌리시더라고. 무튼 요런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 오늘은 뭐 대충 한번 요약해서 어떤 것들을 볼 건지 이제 목차를 보자면,
뭐 공포의 섬 이야기 다음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DC 갤러리에서 있었던 이 사건 예전에 봤던 건데 이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라 왕녀의 저주, 그리고 4, 5세계화 교신에 성공한 실험, 77년 영국에서 일어난 방송 사고, 완벽한 사주팔자를 가진 여자 이야기, 미국 네바다주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모션 테스트, 영화 모션 테스트 촬영 현장, 기괴한 촬영 현장, 그 다음에 랜덤 채팅 이야기, 중국 배수관에서 벌여진 태아 이야기, 프리메이슨 이야기, 뭐 요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볼 이야기는 공포의 섬 뽀베글리아라는 섬의 이야기입니다. 뽀베글리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근처에 있는 포베글리아 섬, 수천 년 전의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로 가득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근처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포베글리아 섬, 이렇게 작은 섬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섬은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격리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가 절반 이상 죽었을 당시에도 포베글리아 섬은 감염자들의 수용소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조금이라도 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섬으로 보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섬에 수용이 되었고,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썩어가는 시체 덤이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포베글리아 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불태워지거나 방치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섬의 토양 50% 이상이 사람의 재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로 섬은 일반인들이 출입을 꺼려하는 섬이 되었고, 죽은 원혼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여 공포의 섬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포의 섬에 1922년 정신병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문에 의해 격리되어 버린 섬에 정신병원이 들어서자 괴기한 소문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의 고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격리되어 있는 이곳이 최고의 실험 장소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전두엽 절제 수술이 정신질환 치료에 좋은 방법이라 믿었고, 환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술을 강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이곳으로 온 환자들의 경우 가족들이 포기한 환자나 불황자들이 많았기에 그들의 치료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환자들 중에는 특수 환자들이 존재하였고, 그들은 병원의 종탑에 가두어져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비명은 섬 전역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의사가 어느 날 종탑에서 추락사고 마는데, 어떤 이들은 실족이 아닌 환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를 목격했다는 간호사는 추락 후 그는 살아있었으나 유령 같은 안개가 그의 몸을 덮어 질식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은 1968년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포베글리아 섬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는데, 하지만 배를 사용하여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까지는 막지 못하였습니다. 공포스러운 장소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배를 이용하여 몰래 섬에 방문하였고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으나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누군가의 시선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는 것. 그곳을 방문하였던 사람들 중에는 병원의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벽이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힘에 밀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몇 심령술사들은 악이 가득한 에너지가 섬을 가득 채우고 있고 분노한 영혼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섬의 면적은 겨우 82,000 평방미터 맞나요? 이런 거? 제주도의 22,524분의 1 정도 조그마한 섬이지만 이곳에 묻힌 피해자들의 수는 대략 16만 명이고 그들 대부분은 전염병 피해자거나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섬을 구매하고자 나선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이탈리아의 공공용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한 가족이 개인 별장을 짓기 위해 섬을 구입하고 싶다며 정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험을 좋아하였고 섬에 첫 방문을 하였을 당시에 새로운 탐험을 한다고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 딸이 한 괴인에게 공격을 당하였고 그들은 간신히 섬에서 도망쳤습니다. 괴인이 섬의 무단으로 들어와 사는 불황자인지 섬의 악령인지에 관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었으나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한동안 섬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모험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은 몰래 그곳을 방문하였고 정신병원 복도를 걸어다니다 보면 돌아가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2014년에 경매에 내놓았던 이 섬은 결국 51만 3천 유로, 약 7억 2천만 원에 이탈리아의 한 사업가에게 99년 임대 조건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네요. 2014년이면 비교적 5년 전이니까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 7억 2천만 원에 이 섬이 대여 임대 조건으로다가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포베글리아 섬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뭐 혹시 이탈리아 여행 갈 계획이 있거나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심령 현상을 좋아하고 귀신을 좋아하고 미스테리 공포 현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이탈리아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포베글리아 섬이었어요. 보면은 유럽 이게 서구가 됐든 동양이 됐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보통 좀 공통점이 있어. 사람이 많이 죽은 장소. 사람이 단체로 묻힌 공동 묘지라든지 아니면은 실험을 했던 인체 실험을 했던 장소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통 이제 기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법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인체 실험이죠. 이것도 전두엽 수술 이런 것들 실험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런 실험이 일어났던 나라가 몇 군데 더 많이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도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홍곰님이 20개월 연속 구독 너무 고맙습니다. 요런거 아마 미스테리 컨텐츠를 하다 보면은 요런 비슷한 내용이 이거 전에 봤던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또 일어난 일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포베글리아 섬 두 번째 이야기 만나 보았습니다. 귀신이 목격된다고 하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네요. 보트 타고 가더라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미스테리 이야기인데 달에 은폐된 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제 밤 되면은 하늘을 바라보면 볼 수 있는 달. 이 달은 정말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달의 비밀, 달의 기지를 짓고자 우주선을 쏘아대고 이제 우주 쪽으로 많이 뻗쳐 나가고 있는 중인데 열강들이 이 달에 은폐된 진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에 은폐된 진실. 여기서는 이제 태양계에 은폐된 진실로 이렇게 큰 부제를 달았네요. 나사 미공개 달 탐사 사진 유출. 자, 여기 있습니다. 지구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위성 달.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는 달에 대한 미스테리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 우주 비행사 에드거 미첼 박사는 최근 영국의 케랑 라디오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해 왔으며 UFO는 진짜다. 지난 60년간 잘 은폐해 왔지만 점차 정보가 새서 극소수만이 진실 중 일부를 듣게 되었다. 지구의 기술력은 외계인들에 미치지 못한다. 그들이 적대적이었다면 지구는 소멸했을 것이다. 달에는 이미 외계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최초로 달 탐사를 했던 아폴로 11호는 그들에게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71년 아폴로 14 여기 적혀있네요. 이산 사진 이것도. 달은 자신들의 지구를
연구 관찰 기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에 더 이상 인류가 발을 내디딜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포스팅이 된 영어로 신문 같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나사에서 사진을 수정한 흔적. 자연적 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있었으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사진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일부러 사진 조작을 한 듯한 사진을 일부러 공개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모두 조작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이제 중지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 언론 플레이다. 그런 여론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몇몇 사진들을 전문가가 분석을 했을 때 이거는 조작이 들어간 사진인데 근데 조작이 좀 이상하게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지워내는 듯한 그런 이제 조작이 들어갔다는 여기 주장이 있네요. 그럼 이쯤에서 밝혀진 달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달은 지구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아폴로 귀환시 가져온 암석과 지표면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이 되었는데 지구는 약 45억 년, 달은 48억 년에서 53억 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에도 대기가 있습니다. 지구처럼 많지는 않지만 대기가 있으므로 바람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 달의 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네 번째, 달의 내부는 비어 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 시 지구로 귀환하기 전에 달 표면에 지진기를 설치했었는데 귀환 당시 달 표면에 불필요한 우주선 물품을 떨어뜨렸고 그 진동을 측정한 결과 몇 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달 내부가 비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달 표면은 강한 금속 티타늄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달의 크리에이터의 깊이가 1km 내외인 것으로 보아 표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현재의 달과 같은 크리에이터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달은 의도적으로 자전주기를 지구의 자전주기와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 형성이 아닌 강제적인 힘에 의해 자전주기가 맞춰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아까 위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저도 어떤 한 다큐에서 본 건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나? 이 내용이 우주 과학, 뭐 물리 이런 쪽으로 이제 과학자들한테서 거의 99.9%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과 이 지구와 이런 자전 주기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절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조작을 해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다들 주장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거를 확률상으로 이제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0%에 가까운 그런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죠. 일곱 번째, 달은 지구에 미치는 빛의 양과 날씨 기후를 조절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달에는 수많은 건물 잔해가 있으며 일부분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아홉 번째, 달에도 녹색지대가 있다.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믿지 마라. 특히 달 뒷면은 어떤 것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각국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나사에서 미공개 달사진이 유출되어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 지구과학 배운 적 있냐? 나 지구과학 학부였어. 과학부였다고, 지구과학부.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배운 역사와 뭐 이런 이론들과 뭐 법칙들과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발견해내고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는 뭐든 개구라 뻥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미스테리한 거는 이제 파고들면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비우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보면은 그럴싸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3차원이잖아. 그 인터스텔라에서도 나오잖아. 아예 그 인터스텔라가 아니라 컨택트였나? 어디였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하면은 절대 그 그 차원 이동기였나요? 컨택트에서는 그거를 설계도를 외계인한테 어떻게 라디오 주파수를 얻었는데 그거를 도저히 이게 해독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풀었냐면은 아예 이제 발상의 전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을 벗어난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퍼즐을 맞추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들 기준의 상식이지, 만약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른 존재들의 기본 일반 상식은 어떤 것일 줄은 아무도 모르죠. 뭐 그런 관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을 납득시킬 만한 증거와 뭐 논리와 뭐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게 또 인간들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한 영화 제목이요, 엄청 유명한 우주 영화인데 이거 모르시나?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컨택트. 9.121에 97년도 11월 15일날 개봉한 미국 영화인데, 우주 관련된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류를 정말 좋아하신다면은 이 영화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고 신비로운 영화예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아시겠죠? 자,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구조물의 높이만 무려 30m가 넘는다고 하고 안테나 역할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줄되고 있습니다. 성 같아 보이는 모양, 일각에서는 피라미드 모양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된다고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모양이 위에서 찍은 건데 피라미드 형상과 비슷하게 생겼죠. 달에서 공개된 피라미드의 모양의 건축물, 지형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정보, 아무리 운석과 충돌한다고 해도 저런 형태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아폴로 20 미스테리,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약간 이제 우주 비행선 같은 형체인데, 이거는 뭐 그래픽으로다가 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확대를 한 건가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달에서 발견된 외계 비행선의 잔해 추측, 비교해놓은 크기만 봐도 엄청난 걸 알 수 있죠. 아래의 사진들은 수정되지 않은 원본들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살펴봅시다. 이런 사진들 뭐 두 장밖에 없네요. 뭐 이렇습니다. 대충 딱 보고 뭐 이거는 뭐 주작이다, 사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직 우리가 인류가 밝혀내지 못한 미스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미스테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만약에 있다면, 정말 만약에 이런 사실이 지금은 막 뭐 이런 게 다 있어 개뻥하고 했는데 막 수십 년 후에 밝혀졌는데 진짜 그때의 일들이 실화라면은 지금 미리 상상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막 영화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은 우리한테 우호적일까? 아니면은 뭐 관심이 없을까? 아니 뭐가 어떻게 될까? 제 생각에도 만약에 외계인들이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존재,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발전된 존재고 뭐 편의성이 되게 뛰어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된 존재라면은 우리가 마치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뭐 아니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짓밟고 지나간다든지 뭐 이렇듯이 약간 외계인들도 우리를 봤을 때 그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자기네들한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고 정말 뭐 뭔가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신경할 정도로 문명이 밑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보다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닐까.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치.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크기를 생각해봤을 때 분명히 있긴 있겠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없으면 너무 낭비라고 하잖아. 그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주에 생명체가 이제 우리 인간이랑 지구에 밖에 없다면은 그거는 이제 낭비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진짜 맨인블랙 영화처럼 그런 나사나 이런 거대 기관에서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게 보통 일반적인 그 떠도는 이야기들이 그런 미스테리하고 그 비밀들을 다 풀어버리면은 세계에 대혼란이 와가지고 뭐 세계가 멸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뭐 종교계가 이제 뒤집어지고 뭐 그렇게 된다.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저기 뭐 이제 미국의 뭐 나사 해가지고 막 관련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난 너무 궁금해. 난 그래서 만약에 막 귀신을 만나게 된다든지 귀신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은 난 외계인이 있는지부터 물어보고 싶어. 야, 너 말고 외계인이 있어 없어? 귀신은 있는 거 알겠고, 야, 외계인 있냐고 없냐고, 신은 존재하냐? 약간 그런 거. 귀신이 알겠냐고? 그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줄 거 아니야 귀신이. 그래서 이게 이 이론에 바탕한 이런 비슷한 이 과학적인 SF 과학적인 이런 이론을 바탕한 종교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유명 배우 톰 크루즈,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알라딘에서 봤던 윌 스미스와,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가담돼 있는 종교인데요. 바로 사이톨로지교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톨로지교라고 이 종교가 약간 요런 거에 근거한 종교예요. 사이톨로지교.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론 허버드가 54년에 창시한 신은 종교,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믿으며 과학기술을 통한 정신치료와 윤회도 믿고 있는 종교. 이 윤회가 뭐냐면은 정말 이게 좀 신기해요. 보면은 영혼이, 이렇게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하면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 영혼을 뭐 또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환생하게 되는 그런 윤회를 믿어. 이 불교에서 이제 있는 윤회 사상 있죠. 윤회 사상. 이 사이언톨로지 교에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계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근간을 잡는데,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사이언톨로지 이론에 따르면 세 가지 객체가 한 사람 속에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테탄, 불멸의 영혼, 또 하나는 마인드, 사고력,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육신, 죽음을 앞둔 유한적인 몸. 론 허버드는 육신이 죽음을 피하려면은 누군가가 개발한 이 머신을 활용해 정신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이언톨로지의 목표는 사람들을 청명한 상태로 만들어 전쟁, 범죄, 마약 등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게, 범죄가 없고 전쟁이 없고 마약 등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세상에 보면은 꼭 주인공은 그런 세상의 조작을 깨닫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막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 영화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 20만이 되는 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배우 톰 크루즈, 존 트라볼타 등 적지 않은 유명인이 신자인 종교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언톨로지교는 영국의 국제연맹 본부를 두고 있고, 독일 정부는 97년부터 사이언톨로지교를 전체주의 성향의 종교로 규정하여 불법화하고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과 중국에 진출하여 있으나 한국에서는 현재 사이언톨로지교가 공식적으로 진출하여 있지 않으며 신도의 존재도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종교 활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사이언톨로지 협회도, 이 사진도 이렇게 있네요. 사이언톨로지 협회.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이런 외계 문명, 외계인 그리고 또 이제 우주, 과학 이런 거를 다룬 SF를 다룬 영화에 출연한 영화 배우들이 이 종교에 많이 이제 가입이 돼 있다는 게 좀 되게 뭔가를 주워 들었거나 알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지지 않을까? 톰 크루즈도 그렇고 뭐 윌 스미스도 그렇고 존 트라볼타도 그렇고 그런 이런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고 뭔가 막 이렇게 듣거나 한 게 있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마냥 이렇게 뭐 사이비고 뭐고 하기 이렇게 치부하기가 좀 그런 게 그들이 정신적으로 막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무튼 사이언톨로지와 뭐 달의 은폐된 진실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볼 이야기. 자, 이거는 귀신 영상인데 혹시나 좀 무서운 거 잘 못 보고 그러시는 분들은 좀 잠시 화면을 돌려놓거나 다른 데를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유명한 영상이라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의 미리 드리고요. 요 영상은 심약자, 노약자분들은 시청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분짜리 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뭐 튀어오거나 영화에서 나온 듯한 그런 장면은 없어요. 여기서 마무리예요. 짧은 영상이었죠. 자, 이 영상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주석을 달자면 처음에 영상을 찍는 남자가 문을 열었을 때 왼쪽 구석에 보면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양의 검은 형체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잠시 후에 문을 열어보는데 좀 전에 보였던 검은 형체가 더욱 뚜렷한 형태로 문을 향해 가까이 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 없이 볼게요. 여기에 이런 검은 형체를 볼 수가 있죠. 검은 형체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사람의 형체 같아요. 여성인 것 같고 근데 좀 특징이 있다면 뭔가 좀 약간 반투명하다는 거? 반투명하다는 정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었을 때 뭔가 좀 서 있는데 팔을 이렇게 뻗어 있는 것 같고요. 여자인 것 같죠? 뭐 딱 봐도 이런 형체입니다. 이런 형체. 여성의 머리인 것 같고 이게 이제 팔 부분인 것 같고 여기 이제 몸, 다리 쪽인 것 같고요. 이런 느낌. 뭐 영상 조작인지 아닌지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 나와있지 않아서. 보통 근데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귀신과 이렇게 만약에 마주칠 일이 생긴다면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귀신은 공통적으로 어떤 무당이 됐든 서양의 어떤 영화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썰이 됐든 뭐가 됐든 귀신은 자기를 알아봐주면은 엄청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달려붙고 빙의하고 괴롭히고 재수 옴복고 막 그런 행위를 한대요. 그래서 많은 무당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행여나 너가 나중에 신이 들리든 뭐가 어떻게 됐든 뭐 이렇게 해서 귀신이 보이게 된다면 절대 보여도 보이는 척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조언해준다고 합니다. 절대로 보여도 보이는 척 하지 말아라. 흑인 귀신 왜 없냐고? 흑인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저기 뭐냐 그 미국
처음에 미국이 완전 자리 잡기 이전에 그 원주민들을 학살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노예들을 데리고 오고 했잖아. 거기에 관련된 썰들도 제가 저 몇 년 전에 다뤘던 자료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흑인 귀신들도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흑인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안 다뤄서 그렇지. 근데 다루잖아. 그 최근에 나온 영화 뭐냐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영화 뭐지? 그 흑인 감독 그분 원래 배우셨는데 그분이 이제 감독하신 거 뭐였더라? 제목이 겟아웃 감독. 맞아. 어스. 그분이 이제 흑인들 위주로 이제 배우를 꾸려가지고 하잖아. 아무래도 영화 같은 것도 옛날 영화들 보면은 그런 이제 인종차별 같은 것들도 좀 남아있고 해가지고 흑인들이 이제 뭐 주연을 맡거나 이런 것들이 풍토가 안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 거겠지. 똑같은 사람인데 있겠죠. 자, 다음 이야기 실화입니다. 저는 실화를 정말 좋아해요. 무조건 실화. 저는 실제로 귀신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화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요거는 또 유명한 이야기고 뭐 중국 자료니까 아시는 분들은 스포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C 인사이드 시계 갤러리 정모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저번에 뭐 다른 쪽이 있는데 이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시계 갤 정모 7월 16일 금요일 토요일이네. 이게 토요일이었나 여러분들? 토요일이지 토요일. 이거 토요일이다. 죄송합니다. 색깔이 시뻘게 해가지고 토요일이구나. 2011년 일이고요. 6시 30분 삼성동 어방 참치 회비 22,000원 플러스 알파 참치회 무한 리필 짭 환영하고 유비 환영합니다. 2011년 글이니까 엄청 옛날이네. 8년 전이네요. 나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인 줄 알았어. 씨발 이게 뭐지? 싶었는데 토요일 그거구나. 보통 한자를 저렇게 안 쓰지 않냐? 좀 작게 쓰지 않나? 자, 아무튼 시계 갤러리입니다. 자, 요 알고 보니까 이 시계 갤러리의 이 정모 모집이 전남 여수경찰서 17일 20대 남성들을 납치해 귀금속을 가로챈 후 새우잡이 배 선원으로 팔아넘긴 이모씨 외 한 명을 영리 유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장모씨와 공모해 16일 오후 8시에 20대 남성 8명을 새우잡이 배 선주에게 선불금 2,5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귀금속 관련 정기 모임을 명목으로 모인 것으로 드러냈다. 이들은 또 13일 같은 방법으로 윤모 씨를 새우잡이 배에 넘기는 등 3회에 걸쳐 1,55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담당 경찰은 이들이 목포, 부안 등지에 선원을 팔아 넘긴다는 소문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자금이 떨어지자 2차 정기 모임을 모집한다는 정보를 듣고 해당 포털에서 장복 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자, 이게 정모 실제 글입니다. 시계 계열 정모. 어떤 위치에 어방 참치 회비 22,000원에 참치 무한 리필에 짭환영 유비환영.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옛날에 와겔 그 웰치스 사건이랑 비슷한 사건들이 DC에서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고, 저도 요즘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길드를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길드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정모 같은 것도 해가지고 약간 고기도 구워 먹고, 실제 그 캐릭터는 존나 이쁘고 멋있는 캐릭터인데 실제 모습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활동 있잖아. 옛날 2000년대 초반 그 길드 활동을 하면서 하는 그런 감성들, 그런 것들 좀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은 이제 이따가 이번 달에 나오는 와우 클래식 같은 거 RPG 게임 하면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만약에 아직까지도 설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런 거에 또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좀 더 그 치밀하겠지. 막 길드 활동을 실제로 같이 게임을 하고 디스코드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알고 보면은 이런 범죄자야.
정모를 주최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뭐 새우잡이 배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런 납치 사례가 일어나. 그러면 이게 보도가 될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 알려질까? 실종자들 중에서 그렇게 실종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는 왠지 충분히 지금같이, 오히려 지금 같은 세상에 더 이런 범죄가 더 일어날 것 같은데? 맞죠? 요즘같이 이렇게 온라인 활동, 여러분들 그 주변에 실제 친구보다 사실상 이제 컴퓨터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같이 게임하는 친구들과 더 친한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그런 세상인데 맨날 이제 카톡 단톡 같은 데서 대화하는 그 친구가 실제 친구보다 더 친한 사람들도 있고. 국민은 자극적인 뉴스를 원한다고? 이거는 뭐 저도 다른 데서 본 건데 어떤 해외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이게 경찰과 이제 우리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보통 경찰에 신고를 하고 뭐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혼자서 해결이 못할 일들이잖아, 이런 범죄 같은 것들. 그것도 이렇게 계획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만약 그 도움을 요청한 경찰마저도 유착이 돼 있다, 이런 범죄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해외에서. 특히나 이제 뭐 엄청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 나라들 있잖아, 저 남미 쪽이나 이런데. 그런 데는 이제 경찰들의 비리와 부패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쪽에 다 연관이 돼 있어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도 묵인하고. 신안이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 특정 지역을 그렇게 프레임 씌우는 거는 좋지 않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뭐 염전 얘기하는 거 맞잖아. 그 뭔지 아는데 확실하지 않잖아. 뭐 뉴스에 그러면 크게, 지금 같은 세상에는 이제 페북이나 뉴스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겠지. 보도가 되건 아니면은 행여나 이제 거기 이제 그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 기사도 났고 다 났다고? 그런데 왜 거기에 그 버젓이 그런 사람들 다 있어,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 나는 못 가지, 차비가 없으니까. 존나 먼데, 거기 기름값 미쳤는데, 섬인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저는 못 가죠, 당연히. 저 같은 섬은 못 갑니다, 멀어서요. 저 부산 살아요. 저기 이제 저 전라도 사는 BJ한테 갔다 오라세요. 예. 쫄았냐고요? 예, 쫄았어요. 기름값 10만원에 쫄았다고요. 10만원이 뭐야, 왕복이 10만원 아니냐? 그래, 저 안양이나 저 전라도 사는 BJ한테 시키라고. 그런 이제 그런 뭐냐, 그런데 방송 키고 가면은 싫어할걸, 아마도. 그런 이제 이미지가 심어져 있다는 거 거기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거야. 실제로 많이 겪을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 방송 틀고 뭐하러 왔어요 했는데, 여기 그냥 놀러 왔어요 하면서 이제 방송 찍고 있으면 당연히 안 입고 생각하지. 신안 이런데. 거기 뭐 관광지는 아니지 않나요, 거기가? 관광지는 아닐 텐데.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미스테리입니다. 아몬-라 왕녀의 저주 이야기. 아몬-라 왕녀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아몬-라 왕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요렇게 생긴, 요거 실제 모습이 아니라 이건 그거죠. 이집트에서 이걸 관이라고 하나요? 이게 뭐라고 하죠? 요거는 사진 첨부해서 이제 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라 왕녀는 기원전 1500년 무렵에 이집트 왕조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실화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녀가 죽자 백성들은 그녀를 호화스럽게 장식한 나무관에 넣어 미라로 만든 뒤 나일 강변에 있는 지하 무덤에 매장했다. 옛날 이야기는 대개 이쯤에서 끝나는데 이 왕녀는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 19세기 말 아몬-라 왕녀의 관이 파헤쳐지고부터 수많은 재앙을 가져왔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무서운 초자연 현상의 하나가 되었다.
1890년의 어느 날 4명의 젊은 영국인이 이집트로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아몬라 왕녀의 관에 흥미를 갖게 되어 그것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에 흥미를 갖게 돼서 그들 4명은 누가 구입할 것인지를 추첨으로 했는데 당첨된 남자는 600파운드를 주고 이 관을 가지고 호텔로 돌아왔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그 남자가 무엇에 홀린 듯이 사막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고 그리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나머지 3명도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됐다. 한 사람은 이집트인 하인이 이유 없이 쏜 총에 맞아 한쪽 팔을 잘라내야 했고 또 한 사람은 죽진 않았지만 영국에 돌아와 보니 회사가 파산 지경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 남자는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직장을 잃고 결국에는 거리 모퉁이에서 성냥을 팔며 그날 근근히 살아가는 초지로 전락해버렸다. 관은 그 후 그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 영국 본토로 옮겨졌는데 가족을 중에 3명이 노상에서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뿐만 아니라 집에 불이 나서 폐가 망신하였다. 마침내 그 영국 사람은 이어지는 불행 때문에 관을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다. 그러나 아몬라 왕녀의 관의 저주는 이 무렵부터 더욱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그 관을 운송하던 트럭이 갑자기 폭주하여 행인을 치어 죽인 것이다. 이어서 그 관을 운반한 3명의 인부 가운데 2사람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또 한 사람은 이틀 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다. 나무관은 대형 박물관의 이집트실에 안치되었는데 그날부터 밤이 되면 누군가가 음산하게 훌쩍이며 우는 소리를 경비원이 듣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박물관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집트실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다. 헌데 용감한 직원이 있어서 이집트실을 청소하며 아몬-라 왕녀의 관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의 어린 아들이 홍역으로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미신 같은 기괴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완전히 겁을 먹고 관을 지하실로 옮겼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관을 지하실로 운반한 4사람 중에 3명이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 그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근무 시간에 책상 위에 엎드려 죽어있는 채 발견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기관에까지 알려지자 많은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 가운데 어떤 사진 기자가 아몬-라 왕녀의 미이라 사진을 찍어 신문사로 돌아와 현상을 했는데 나온 필름은 미이라가 아니라 무서운 인간 현상의 얼굴이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간 그 사진 기자는 웬일인지 갑자기 문을 닫아 걸고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아몬-라 왕녀의 관은 그 후 박물관에서 개인 수집가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저주의 마력은 어김없이 발휘되어 그 영국인은 순식간에 가족을 잃고 파산하는 참담한 비극을 당하기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아무도 이 저주받은 나무관을 인수하려는 사람이나 박물관은 영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집이 센 미국의 고고학자가 그 관을 사서 뉴욕으로 보내려고 하였다. 1912년 4월 초 이 고고학자는 아몬-라 왕녀의 관을 싣고 뉴욕의 처녀항에 하는 최신식 호화 여객선을 타고 있었다. 스폰은 전부 다 블랙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은 죄다 블랙하도록 할게요. 강퇴하고 스폰 싹 다 쳐낼게요. 마침내 4월 14일의 밤 아몬-라 왕녀의 관은 사상 최대의 저주를 내렸다. 그리하여 그 거대한 여객선은 1500명의 승객을 길동무로 하여 대서양의 물밑에 가라앉는 끔찍한 대참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그 여객선의 이름은 바로 너무나 유명한 타이타닉호라고 합니다. 그니까 이 아몬-라 왕녀의 관을 실었던 그 최신식 배가 타이타닉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카프리오와 그 여자 배우 이름 뭐죠? 그 열연을 펼쳤던 그 영화에서 실화죠. 모르겠어요. 이 사고가 일어난 게 과연 이 라왕녀의 저주 때문인지, 그리고 이 아몬-라 왕녀가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된 것인지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이집트의 문명은 되게 좀 미스테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미이라,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기술력과 과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특히나 이 왕족에 대한 저주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아몬 라 왕녀의 이 미이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 또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이 관을 들고 나왔다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추측을 했냐면 거기에 고인 뭐 박테리아, 공기를 통해서 그거에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갔다, 뭐 그런 식으로. 투탕카멘 뭐 파라오 저주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 달라. 맞아, 뭐 가스, 공기 누출, 박테리아 누출 이런 걸로 이제 뭐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확신을 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것조차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들려오는 썰이고, 뭐 무튼 이 아몬 라 왕녀의 이야기는 좀 더 소름이 돋고 깨름칙한 게, 결국 이제 우리는 아몬 라 왕녀의 이 관은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타이타니크와 묻히게 된 거니까. 뭐 지금은 건져 올렸으려나? 아몬 라 왕녀 무섭죠. 타이타니코의 비극적인 운명은 아몬 라 왕녀의 저주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에 몇 번째 이야기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였네. 했는데 벌써 이제 1시간이 훌딱 지났는데 여러분들 12시 넘었으니까 엇버튼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엇버튼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워렌 부부는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최근에 나온 영화가 뭐였죠, 여러분? 에나벨이었나요? 에나벨 거기에 이제 그 문구 나오잖아. 돌아가신 그 워렌 부부를 위하여 해가지고 워렌 부부를 위하여 이 영화를 바칩니다 하면서 그 문구 나오죠. 최근에 돌아가셨더라고, 워렌 부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참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중에 만나볼 수 있어요. 영상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영상까지는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보면은 실제 그 에나벨이 있고 거기 이제 영화에 나왔던 그 소품들 있잖아. 소품이라고 하긴 그 악령이 깃든 물건들 있지. 그 박물관, 워렌 부부 집에 있던 그 박물관, 그 실제 영상 촬영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유튜브에서 알아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그게 저작권 때문에 못 보고요. 보면은 좀 깨름칙한 것들도 있고, 실제 에나벨 인형은 좀 귀엽게 생겨서 여자의 인형, 빨간 머리 애인 같이 생긴 인형인데 실제 이야기는 좀 더 잔인해요. 영화에서는 에나벨이 뭐 그냥 쫓아와서 막 뭐 괴롭히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이야기에서는 죽어요. 사람이 죽고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쪽지 남겨놓은 것도 이제 싫어합니다. 나 보고 싶었어? 나 안 보고 싶었어? 나랑 같이 놀자.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새겨 넣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사후 세계와의 교신에 성공한 스크롤 실험. 사후 세계와의 교신에 성공한 스크롤 실험에 관한 이야기.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행해진 사후 세계와의 소통에 대한 도전. 20세기 최고의 스크롤 실험은 1993년 영국의 스크롤 지역에서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농가 주택에서 심령학자 4사람이 귀신과의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자신을 죽음의 문을 지킨다고 설명하는 만우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기이한 목소리에 의해 공중에서는 뿌연 이미지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죽은 영이 사진에 찍히는가 하면은 라디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대미문의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영들은 죽음으로 향하는 통로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고 말하는 대로 모든 빛을 차단한 채 셔터를 눌렀는데 이후 그들이 현상한 필름에는 놀라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필름의 세계 대전 당시 죽은 군인들 모습과 독일어, 히브리어 등 수많은 글자들과 고대 상형 문자까지 나타나게 만드는 스콜 실험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일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콜 실험 연구원들 외에 또 다른 학자들, 리처드 와이스먼 박사와 아서 앨리슨 박사가 과학적 검증에 나섰지만 어떠한 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준비한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직접 준비한 상자에 넣고 상자를 잠궜습니다. 그러나 잠겨있던 상자의 사진기는 어김없이 작동했고 필름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사진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조작 논란 속에 스콜 실험팀은 아예 라디오 안에 모든 부품을 제거하고 전원까지 뺀 채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어김없이 목소리는 들려왔고 필름에 담긴 영혼들의 모습과 그들의 메모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라디오의 원리를 선명한 메모와 죽은 에디슨의 서명이 필름에서 발견되기도 하며 실험은 더 큰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실제 에디슨은 죽기 전 영들을 전기장치에 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에 성공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고 이는 죽은 뒤에야 에디슨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유명해진 스콜 실험에 전 세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스콜 지역으로 몰려들었는데요.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사망한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 실험 후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98년 1월 스콜 실험은 전격 중단이 되었습니다. 스콜 실험에 참가했던 심령학자들은 영혼의 요청에 따라 다차원의 문을 만들기 위해 빈 유리관을 설치했고 돌연 사악한 기운들이 나타나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실험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프라이즈에서도 다룬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인 보이시죠? 에디슨의 사인. 서프라이즈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유명해진 탓에 더 이상 조작이 힘들어 실험을 그만둔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도 일기도 했는데 20세기 최고의 실험으로 불리는 스크롤 실험, 심령학자들은 정말 심령세계의 영혼들과 소통을 했을까요? 실험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스크롤 실험, 이게 이제 유명한 심령 실험인데 20세기에 근데 이런 실험들 많이 있었어요. 이런 실험들 관련된 스크랩도 많이 봤는데 저기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어? 그걸 뭐라고 하죠? 순간 이동이 아니라 그걸 뭐죠, 여러분들? 타임 트래블을 뭐라고 하지? 타임 트래블? 그걸 뭐라고 하더라? 시간여행. 시간여행을 연구하는 그런 실험들도 많이 있었고, 타임머신, 그렇지. 타임머신 관련된 실험을 하다가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유명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스콜 실험이 정말 유명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안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준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갑자기 돌연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방송 오늘부터 접습니다. 이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위험해요 하고 방송 접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끝났대, 스크롤 실험이. 그래갖고 그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이제 그 취재 기자들 해갖고 다 몰려와가지고 몇 년간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묵언을 했다고 합니다. 요 스크롤 실험에 관련된 자료들. 더 자세한 자료들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관련되고 좀 찾아봤는데 이 이상 자세한 이야기들은 잘 없더라고. 아마 이미 이 실험에 참가했던 연구자들이 많이 돌아가신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